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첫 인사를 가던 날 남친 가족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반기는 모습에 조금은 긴장이 풀렸는데요. 특히나 남친 엄마가 격하게 환영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듣던 대로 아주 예쁘네. 집이 좀 누추하죠? 얼른 안으로 들어와요. 아닙니다. 깨끗하고 좋은걸요? 말이라도 그리 해주니 다행이네. 남친 엄마도 긴장하고 있었던 것인지 조금은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사를 가기 전 남친에게 미리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집이 상당히 오래되고 좁은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었어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기에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은 많이 좁은 편이었지만 말끔히 청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많이 신경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상이 펼쳐져 있었고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미리 물어봐서 차려봤어요. 라며 남친 엄마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끝난 뒤 남친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을 했고요. 내가 듣자 하니 부모님이 한나란 씨에 돌아가셨다며? 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외동딸이었다고 하던데 그럼 많이 외로웠겠네. 아무래도 갑작스레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많이 놀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지. 그런 큰일을 겪었는데도 씩씩하게 잘 버텼네. 앞으로는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인사를 가기 전 혹여나 부모님이 안 계신 걸로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노심초사했었는데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남친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작은아빠 집으로 향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작은엄마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우선은 엄청 반겨줬어요. 음식도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셨고 좋은 분들 같아 보였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긴 한데 형편은 많이 안 좋아 보였어? 그건 이미 알고 있던 거라 그냥 그랬어요. 이왕이면 집안 형편이 좋은 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작은엄마가 아쉬운 듯 말끝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부터는 작은엄마 작은아빠가 챙겨줬는데요. 평소 작은엄마 엄마 사이가 많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엄마를 많이 못마땅해 해서 억지를 부릴 때마다 엄마가 방패막이가 되어줬다고 했으니까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작은엄마가 눈물을 떨구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호칭이 왜 작은엄마 작은아빠겠니? 엄마 아빠 대신이란 뜻이 담겨 있는 거야. 항상 작은엄마 작은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살아. 무슨 일 있어도 우리가 지켜줄 참이니까. 작은엄마, 저도 이제 다 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넌 다 컸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눈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어. 널 두고 형님이 제대로 눈이나 감으셨나 모르겠다. 우리 형님이 참 강단 있고 의리 있는 분이셨는데 그런 착한 분이 뭐가 그리도 급하다고 가셨는지 모르겠어.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니들 할머니가 아주 어마어마하셨다. 할머니가 어마어마하셨다니요? 말도 마라. 우리 친정이 많이 못 살았거든. 그래서 그렇게나 결혼을 반대하셨어. 어찌어찌 힘들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혹여나 내가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지는 않을까 매달 통장 검사까지 했고 말이야.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매달 통장 검사랑 가계부까지 검사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이 니들 할머니한테 난리를 쳤어. 그 바람에 더 이상 검사하는 거 안 하더구나. 명절에 친정에 갈 때도 형님이 선물 세트랑 챙겨주고 했었는데 어찌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난 형님한테 갚아야 할 게 참 많은 사람이야. 아마도 형님도 하늘에서 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거야. 엄마가 생각이 나는지 작은엄마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작은엄마에게 장난스레 말했어요. 작은엄마가 우리 엄마보다 잔소리도 더 많이 하고 그러는 거 모르시죠?
제가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어? 그렇듯 작은 엄마는 항상 저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음에도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계셔서 잘 버틸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랬기에 작은 엄마는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며 항상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날도 혹시나 남친 가족들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닐까 싶어 걱정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잘해줬다는 말에 조금은 안심하는 모습이었지만 작은 엄마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엄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친 가족들과 자주 만나면서 큰 불편함 없이 지냈어요. 남친 가족들과 잘 지낸 정도가 아니라 혹여나 제가 외롭지는 않을까 잘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남친 엄마는 항상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보살의 얼굴로 저를 살뜰히 챙겼어요. 손수 반찬까지 만들어서 남친 손에 들려보내기도 했으니까요. 이거 엄마가 가져다 주라고 하더라고. 이게 뭔데? 저번에 너가 잘 먹는 반찬들 좀 만들어 봤대. 혼자 지내는데 잘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시더라고. 괜히 번거롭게 해드렸네. 난 작은 엄마가 계속 반찬 가져다 놓고 그래서 잘 먹고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엄마가 집에도 막 드나드시는 거야?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며 가며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그래. 아니 무슨 작은 엄마가 집에까지 와서 청소까지 해줘? 우리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좀 극성이시거든. 반찬 갖다 주러 오셨다가 욕실 청소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남친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을 막 드나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야. 조심하다니? 뭘 조심해? 이런 말하기 그렇긴 하지만 니네 부모님 재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남친이 슬며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고 그 말에 놀란 채 대꾸했어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두 분 그런 분들 아니야. 장례식부터 부모님 보험금까지 온전히 다 처리해 주셨고 안전하게 통장에 넣어주신 분들이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분들이니까. 제가 정색까지 하는 모습에 남친이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근데 보험금도 있었던 거야? 나도 몰랐는데 두 분이 보험 들어놓은 게 있었더라고. 근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 그냥 잘 넣어뒀어. 라며 제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제게 다시 사과를 하며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그 뒤에도 남친과 남친 엄마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잘 챙겼는데요. 제 생일날에도 집으로 초대해서 생일상을 차려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남친 가족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작은 엄마의 의심이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조용히 말을 꺼냈거든요. 너무 잘해주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 잘해주는 게 이상하다니요. 난 말이야. 너무 지나친 친절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 이 결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건데 항상 경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라며 남친 가족들을 완전히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절한 남친 가족들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고 시간이 지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친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결혼하고 나면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 글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긴 해.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기도 하고 우리 회사에서 가깝기도 하잖아. 그럼 자기가 회사 다니려면 좀 멀긴 하겠구나.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련하는 건데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 남친이 잔뜩 눈치를 보며 미안한 듯 말을 했기에 제가 남친을 나무랐습니다. 우리 그런 소리 안 하기로 했잖아. 그렇긴 한데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지.
대신 혼수는 내가 다 준비해 갈게. 혼수라고 해봐야 별로 할 것도 없을 거야.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자. 우리 집이 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해. 아무래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남친 입장에서는 미안한 게 많은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채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은 남친 엄마가 저를 불러서 남친 집으로 갔는데요. 항상 그렇듯 남친 엄마가 부드러운 미소로 반겼습니다. 잘 지냈지? 내가 반찬 보낸 건 잘 먹고 있니? 네, 반찬이 맛있어서 잘 먹고 있어요. 그래, 밥 굶지 말고 잘 챙겨 먹고 다녀. 네,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제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그날따라 남친 엄마가 우물쭈물 하는 듯 하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말이다. 우리 아들한테 듣자 하니 신혼집을 지금 사는 집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아, 네. 회사에서 가깝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살던 집이라 그냥 살고 싶어서요. 그럼 우리 아들 회사까지 거리가 꽤 먼데 혹시 이 근처로 이사 올 생각은 없는 거니? 네? 이 근처로요? 그럼 제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우리가 내내 생각해봤는데 이 근처로 이사 와서 다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그냥 지금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며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 뒤에도 남친 엄마가 계속해서 제게 이사를 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다가도 뜬금없이 다시 생각하라고 하질 않나 TV를 보다가도 또다시 이사를 하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고요. 그동안 알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에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당황한 채 어리둥절해 있자 남친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이스크림 좀 사가지고 올게.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밥 먹고 바로 먹으면 살찌고 몸에 안 좋은데 그냥 커피나 마시지 그래. 오늘은 이상하게 아이스크림이 땡겨서 그래. 자기야, 얼른 갔다 오자. 라며 남친이 제 팔을 잡아 끄는 바람에 백을 두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엄마가 한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오늘따라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나도 좀 당황스럽긴 했어. 난 이 근처로 이사할 생각 없으니까 자기가 잘 좀 말씀드려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친이 확실하게 말을 해줬기에 안심이 됐습니다. 잠시 후 아이스크림까지 먹은 뒤 인사를 하고 백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들어오고 난 뒤 작은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집에 온 거니? 네, 조금 아까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집으로 갈 테니까. 지금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우선 가서 얘기하마. 라며 작은 엄마가 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기 사실은 내가 네 백 안에 녹음기를 넣어뒀었거든. 네? 녹음기요? 무슨 녹음기요? 나도 안 그러고 싶었는데 영 찜찜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네가 그 집에 간다고 하길래 백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뒀었어. 작은 엄마가 백 안에서 급히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이걸 왜 넣어두신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니.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면 안 되는 거잖니? 작은 엄마가 저를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녹음기까지 넣어두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울상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냥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색은 하지 말고. 녹음기를 넣어두라고 누가 알려준 거예요? 내가 한 걱정하고 있었더니 내 친구가 알려줬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제가 놀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지만 작은 엄마는 녹음기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작은 엄마가 너무 심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까지 했기에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작은 엄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녹음기를 확인하던 작은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가요? 이러니 내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었겠어?
라며 작은엄마가 제게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는데요. 남친과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에 남친 엄마가 남친 여동생에게 하는 말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간단히 추려보자면 착해 빠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고집이 아주 보통 고집이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보기엔 이 근처로 절대 이사 안 올 것 같던데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무조건 이쪽으로 이사시켜야지. 우리 동네 집값이 엄청 싼데 그럼 나머지 돈은 다 남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가 만만하게 행동했더니 이게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괜시를 잘못하면 완전 좋은 기회 놓칠 수도 있잖아. 오빠가 그러는데 그 여자 부모님 사망보험금? 그것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오빠랑 결혼시켜야 해. 그래야 나도 결혼할 거 아니야. 엄마, 의사 사이 보고 싶으면 이번에 똑바로 해야 해. 오빠 결혼 잘못되면 나도 완전 끝이란 말이야. 내가 보니 우리한테 이미 넘어와서 이제는 조금씩 압박 강도를 높여도 될 것 같아. 부모도 없는데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지가 어쩔 도리가 있겠어? 라는 말이 녹음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녹음된 내용을 듣던 중 놀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작은엄마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봤지?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왠지 느낌이 너무 안 좋더라니까. 그리고 보험금 얘기는 뭐하러 꺼낸 거야? 아니, 말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나온 건데 이럴 줄은 진짜 몰랐어요. 됐어. 덕분에 저 인간들 본심을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지 뭐. 작은엄마가 굳은 표정으로 녹음기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작은엄마가 제게 이런저런 당부를 하다 돌아갔고 다음날 남친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 그 자리에 남친 엄마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심장이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고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안녕하게 생겼니? 넌 가서 커피 시킨 거랑 너도 하나 시켜서 가지고 와라. 역시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기에 제가 눈치를 보며 커피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는데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남친 엄마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벌떡 일어나더니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커피가 왜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는 거야? 네? 맛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놈의 커피가 이렇게 쓰냐고. 써서 먹을 수가 없잖아. 달달한 커피로 바꿔줘요. 죄송한데 아메리카노를 시키신 거 아닌가요? 아메리카노든 뭐든 다시 줘요. 무슨 놈의 커피가 이렇게 써. 남친 엄마가 막무가내로 커피를 바꿔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고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가가 남친 엄마를 말렸어요. 어머님, 제가 마셔봤는데 아메리카노 맛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앉아 계시면 제가 달달한 커피로 다시 주문해 갈게요. 네가 이래서 문제라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커피를 왜 또 사? 그렇게 안 받더니 돈도 아주 그냥 펑펑 쓰고 다니는구나. 남친 엄마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기에 직원에게 사과를 한 뒤 자리로 모시고 왔는데요. 분명히 남친도 다 봤을 텐데 모른 척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남친 엄마가 제게 불같이 화를 냈고요. 너 말이야 아주 큰 잘못한 거다. 네? 잘못이요? 넌 지금 이 상황에 저 직원 편을 들었잖니. 그동안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니만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메리카노는 원래 쓴 커피인데 그걸 바꿔달라고 한 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뭐? 이제 보니 네가 날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확실하구나. 평소와는 다르게 남친 엄마가 공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요? 너 말이야. 우리가 잘해줬더니 우리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없긴 왜 없어. 그러면서 신혼집을 네가 살던 곳으로 할 생각을 해? 거기에 신혼집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 출퇴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 출퇴근이 얼마나 힘든 줄 알긴 아는 거니? 그래서 말인데 네가 살고 있는 그 집 팔고 신혼집을 우리 집 근처로 해라. 네? 그럼 제 출퇴근 시간이 엄청 멀어지는걸요?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니?
아까는 어머님 아들 출퇴근 힘들어서 안 된다면서요. 근데 저는 힘들어도 되나 보네요. 순간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되물었는데요. 평소 말대꾸 한 번을 안 하던 제가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모습에 남친 엄마가 많이 놀란 듯 해 보였습니다. 너 지금 막 나가자는 거니? 막 나가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 뿐이잖아요. 거기다 너 말이야. 우리 아들한테 혼수 대우라고 했다면서? 제가 집을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혼수를 여자가 해오는 거지 남자가 해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집을 해간다고요.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고 남친 엄마가 다시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너 집해온다고 생색내는 거니? 어쩜 대놓고 그런 말 할 수가 있는 거니? 우리 집 사는 게 이꾸라지라고 무시하는 거니? 남친 엄마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압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어요. 결국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기도 하고 제 직장에서도 가까운데 굳이 그쪽으로 이사를 하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라는 게 없니? 너 그 집에서 살아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죽은 사람이 살던 집이 뭐가 좋다고 거기서 산다고 그래? 그때쯤 남친 엄마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해 보였는데요. 센 모습을 보여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못 알아들었니? 네 부모가 비명 행사를 했다는데 그 집 기운이 좋을 리가 없잖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끼다 뭐 그런 말인 거네요? 넌 뭘 또 그렇게 꼬아서 듣는 거니? 그렇게 안 봤는데 부모가 없어서 그런 건가? 피해의식에 쩔어 있구나. 암튼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그 집에서 살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잖니. 그니까 그냥 우리 집 근처로 이사해. 그럼 다 해결되는 거잖아.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이래서 있는 거네. 라며 제가 백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남친 엄마와 여동생의 대화 내용을 재생시켰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두 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너 이거 언제 녹음한 거니? 그동안 연기하느라 진짜 힘들었겠어요. 우리 작은엄마 아니었음 진짜 큰일 날 뻔한 거 있죠? 당신들 시커먼 속이 다 드러나서 많이 아쉽겠네요. 결혼은 물 건너간 거니까 이만 일어날게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남의 돈 뜯어먹고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사세요. 아주 추해 보이거든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요. 남친이 제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난 진짜 몰랐어. 정말이야. 네가 알았던 몰랐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니네 가족들이 사기꾼이라는 게 팩트야. 결혼으로 장사하려고 했는데 딱 걸렸으니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라며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두 모자가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뒤에도 전 남친이 수시로 연락을 해왔기에 한동안 저는 작은엄마 집에 머물면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제가 작은엄마에게 참 감사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몰라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회사 주차장에서 대기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 뒤 전 남친과는 완전히 헤어졌고 더 이상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 남친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몇 번 협박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지만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어느 순간 조용해졌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작은엄마 작은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